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역사 중 고조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은 고조선을 대표하는 것들인데요. 고조선을 세운 사람인 단군과 그 시대에 사용하던 물건들, 그리고 당시 고조선의 영토 등 지금의 한국과는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한국의 모습은 어떠했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볼 건데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이 살던 나라의 옛 모습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한반도의 국가가 처음 세워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볼 건데요. 서양과 동양, 그리고 한국의 연도별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그보다 더 오래전인 기원전 2500년에는 중국에서 황화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57년에 한국에서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신라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고구려와 백제가 생겨납니다.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함께 활동하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기에 서양에서는 로마가 생겨났고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중국 땅을 통일시킵니다. 기원 후 676년에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흡수하면서 삼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키는데요. 그 후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우면서 고려 왕조는 1392년 조선이 세워지기까지 계속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는 십자군 전쟁과 백년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가마쿠라 막부라는 나라를 세우는데요. 중국은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합니다. 1392년 조선이 세워진 이후 약 500년간 조선 왕조가 이어지는데요. 이 시기에 한글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이 끊임없이 침범해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조선은 1897년 국가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1910년에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자신의 나라에 강제로 병합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시기에 서양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요. 한국은 1910년 이후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 마침내 해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면서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이제 한국 역사를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원래 명칭은 조선이지만 1392년에 건국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생겨나면서 중국의 만주 지방과 한반도 북쪽에는 많은 부족들이 생겨났는데요. 단군은 이러한 부족을 합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웁니다. 여러분, 곰, 호랑이, 쑥, 마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고조선을 세운 단군과 관련이 있는데요. 삼국유사라는 책에는 단군에 대한 신화가 적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대해 배워볼까요? 먼 옛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환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인의 아들 환웅은 땅으로 내려가 태백산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며 환웅을 찾아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것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곰과 호랑이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견뎠지만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곰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며 참았고 마침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한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아들을 낳았고 단군이라 이름 짓습니다. 단군은 이후 고조선을 세웠고 이것이 한반도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단군 신화에 대해 잘 배웠나요? 단군은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를 통해 하늘을 숭배하고 국가의 단합을 이뤘습니다. 단군이 제사를 지낸 흔적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만이산에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참성단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개천절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고조선은 오늘날의 한국처럼 법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했는데요. 고조선의 법에 대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조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립된 이 나라인데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성립이 되면은 백성들의 생명과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이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 고조선도 바로 그와 같이 국가가 확립되었고 그 국가가 확립된 후에 국민들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규칙들이 정해지고 그것이 이 법으로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전부 이 8조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이제 3개 정도인데, 먼저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이 엄격함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는 본인도 역시 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이 생명에 대한 이 존중을 국가가 이제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이 상해 입힌 것에 대해서 이 재물로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남의 것을 훔쳤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훔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재물로서 그것을 갚아주던가 아니면 이 노비가 돼가지고선 그 사람에게 이제 종속돼야 된다든가 해서 이 엄격하게 국가가 이 생명과 이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법을 시행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법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3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고조선의 8조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조선의 유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생활했을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는 고인돌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고인돌은 부족의 우두머리인 족장의 무덤으로 돌의 크기에 따라 족장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돌이 클수록 그것을 옮기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고인돌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강화, 화순, 고창에 있는 고인돌 유적들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령식 동검인데요. 중국 요령성 일대에서 발견돼서 요령식 동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검은 모양이 중국 악기인 비파와 비슷해서 비파형 동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령식 동검은 검의 몸과 자루, 검자루 맞추개 등이 분리돼 있는데요. 이것을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령식 동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고조선 특유의 것으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1959년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된 그릇인데요. 발견된 장소가 미송리여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부릅니다. 이 토기는 손잡이가 있고 젓갈색을 띤 것이 특징인데요. 고조선은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용하던 그릇도 미송리식 토기, 배부른 단지 등 여러 형태의 토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로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과 도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거푸집 등이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과거의 기록 중 고조선에 대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중 고조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